자, 교재 308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 이것은 2010년부터 그 10년 동안에 그 자살률과 개인 회생과 파산 신청의 그 추이를 쭉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2019년도 8월이니까 불과 뭐 1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요 개인 회생과 파산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를 설립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경제적 생활을 하는데 도저히 나는 그 어떤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서 그 경제인으로 살기가 어렵다. 이걸 금치산자라래요. 그래서 나는 이제 경제 활동 못 하겠습니다 하고 파산 신청한 경우, 요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나는 도저히 뭐 빚을 다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좀 빚을 좀 어느 정도 갚아주시면 제가 좀 열심히 살아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신청한 사람들이요. 어쨌거나 이게 1년에 9만 4천 명 정도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그 미래 특별한 계획이 없이 무작위로 그 뭐 막 살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를 이렇게 컨트롤, 통제의 중요성이 아주 중요시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매년 그런 식이죠. 매년. 그죠? 그러고 이제 자살률도 보면은 31%에서 26.6%까지 쭉 꾸준히 이렇게. 이거는 지금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1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이 자살이라는 것도 항상 자기 컨트롤이 좀 부족하니까 포기한다는 얘기죠. 인생을. 이것도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 자신 관리를 성실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자, 통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룬 실적을 뭔가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그 비교하는 단위가 뭐냐? 이걸 표준이라는 거. 표준은 크게 보면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량적, quantitative, 이게 수량을 얘기죠. quantity, 그죠? 수량. 질적은 quality, 들어봤죠? qualitative standard. 그러니까 양적 표준은 생산량, 작업시간, 분량률, 매출, 순이익, 점수 등과 같이 수치로 표시하는 표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적 표준은 조금 인간이 너무 기계시화하기 때문에 인간성에 대한 무시라든가 이런 양적 표준을 달성할 경우에 사실 사람에 따라 저마다 능력과 특성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양적 표준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항상 양적 표준이 옳은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그 업체, 자기가 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이것이 필요할 경우도 있고 또는 질적 표준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질적 표준은 조직의 화목, 개인의 신뢰도, 충성심, 관리 능력 등과 같이 계량화, 수치화할 수 있는 표준을 우리가 말하는데, 사실은 이게 질적 표준을 이게 눈금 있는 자로 잘 수는 없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5분위 척도라 그러죠. 나는 가장 좋다, 그저 그렇다, 싫다, 아주 싫다. 뭐 이런 식으로 5단계 내지는 7단계로 구분을 져가지고 질문에 의해서 질적 표준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와 계량화가 어렵다고는 하지만은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질적 표준을 평가해서 평점을 매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기업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기업에 처한 상황 또는 하는 업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고 봐야 됩니다. 통제의 절차와 유형. 통제 절차와 유형은 자, 이런 그림을 내가 한번 볼 거라 그랬죠. 자, 통제는 이런 단계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조직의 목표가 수립되면은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계획 목표에 부합되도록. 그럼 계획이 수립되면 실행을 하는 거예요. 실행. 또 계획이 수립되면은
어떠한 기준이 나올 수 있겠죠. 표준이라든가 기준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를 수행을 해가지고 성과 아웃풋이 나오면은 그 표준과 목표치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질적 표준이 될 수도 있고 량적 표준이 될 수도 있죠. 대부분은 이제 뭐 계량화가 필요한 것은 량적 수준이고, 하나는 무슨 뭐 사기라든가 뭐 친목 관계 뭐 이런 것들은 다 질적 수준을 판단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걸 비교를 해가지고 성과가 표준보다 높으면은 잘 된 거죠, 그죠? 잘 된 거는 yes 하면은 다시 올라가서, 물론 계획을 뭐 수정할 경우도 있지만은 그 잘 된 계획이니까 또 그대로 답습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겠죠. 만약에 표준보다 성과가 미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혹시 내가 측정을 뭐 잘못한 게 있는가, 성과를 재측정해서 따져볼 수도 있죠. 그러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표준에 못 미쳐. 그럼 왜 그렇지? 원인 분석을 하는 원인 분석. 원인 분석을 해서 그 문제가 있으면은 계획 수립부터 실행 과정에서 표준 설정에서 다 반영될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그 수정 행동이라는 거죠. 수정 행동. 그 다음에 원인 분석을 해서 그 차이를 그냥 수용할 것이냐, 이 정도는 뭐 날 수 있다. 그럼 성과 수용하면 다시 올라가면 되고, 만약에 성과 수용을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 이렇게 되면은 수정 행동을 착수해야겠죠. 아까 원인 분석이 한 거에 의해서 계획을 수정하고 하거나 표준을 재설정하거나 조직을 재구성하거나 손은 그 실행 방법들을 바꾸거나 하는 것들로 인해서 개선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다시 이제 이렇게 통계 절차가 처음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모든 제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의 행동 거지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도 이러한 분석에서 자기를 한번 분석해 보면은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건지, 나는 계획 수립부터 엉망이 있어서, 아니면 표준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몰라. 덩치만 크고 뭐 친구는 내가 서울대학교 갔으니까 나하고 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난 걔를 따라잡아야 돼 하면서도 맨날 잤어요. 그러면 내가 목표가 공부 잘하는 것을 정해놓고, 아니면 미래 행복일 수도 있죠. 그죠? 미래 행복일 수도 있고. 그러면 계속 행동을 수정해가지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미래를 누가 보장합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어려서는 그럴 것 같았죠. 여러분 나라의 국가의 원수 대통령 미국이 천만에 왔습니다. 천만에 왔습니다. 자, 통제 절차. 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증상과 문제 해결 방식 비교.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우리가 증상에 의해서 괜히 짜증을 내고 스트레스를 하고 여기에다 온갖 집중을 해서 욕이나 하고 뭐 누구 탓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뭐 어머님들이 그런 경우도 많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가 되면은 뭐가 잘 안 됐지? 그럼 뭐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수정을 하고 변화를 주면은 해결될 거야. 이런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량률이 5%를 초과하고 있어요. 이 5% 불량은 엄청난 겁니다. 요새 이제 그 반도체 산업도 그렇지만 화학 산업 이런 데는 불량률이 100만 분의 한 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100만 분의 한 건. 이 정도로 정밀도를 추구하고 있어요. 요새 이제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만 분의 한 건. 만약에 그 주사 맞았는데 누가 환자가 죽었다면 큰일 난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 뭐 제조 과정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운송 과정에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이게 불량률이 만약에 5%를 초과한다. 예를 들어서 그 보니까 종업원들 의욕이 없더라 보니까 의욕이 없어요. 그러면은 왜 이따위로만 해? 막 소리만 쳐가지고 이게 개선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종업원들은
의욕이 없을까? 이 증상에 근거한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왜 의욕이 없느냐? 회사를 관두겠느냐? 하고 막 야단치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경쟁 기업의 임금이 턱없이 낮다. 딴 데는 같은 일을 해도 연봉이 한 3천만 원인데 똑같은 일을 더 많이 하는데도 연봉이 1,000만 원이야. 그러면 일을 열심히 안 하겠죠. 그죠? 사람이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임금이 낮은 이유를 납득시키거나 임금을 올린다. 올해는 만약 코로나 때문에 이거 어쩔 수가 없어서 우리가 임금을 더 못 주지만은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임금을 2배씩 올려줄게. 또 다른 성과급을 보너스도 충분히 제껴줄게. 이런 제시를 해야 의욕이 없는 종업원들이 열심히 하겠지요.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불량률이 떨어지겠죠. 물론 불량률이 5% 초과하는 것이 의욕이 없어서 이런 경우도 있지만 기계가 너무 안 좋아. 이럴 경우도 있겠죠. 또는 원재료가 너무 성능이 안 좋아.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격리팀에 이제 불화가 있어요. 식사를 영 같이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격리과장한테 애들 데리고 다녀서 밥 좀 사 먹여 부장한테. 걔들 저기 막 모여가지고 밥 먹자 했는데 밥만 먹고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럼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격리팀 전원의 회식 자리를 자주 마련한다. 이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에 근거한 잘못된 수정행동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지? 따져봐야죠. 능력 없이 아부하는 사람을 승진시켰어요. 쟤는 사장님 조카라고 막 진급하고 쟤는 맨날 그 사고만 치려고 퇴근도 일찍 하고 맨날 그러는데 대리를 빨리빨리 달고 이러면 진짜 말없이 일 열심히 한 사람들 일 열심히 하고 싶겠어요? 그죠?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격리팀의 불화가 회식을 안 해서 한 게 아니에요. 회식을 할 이유가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지 않으면은 인사고과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사실은 많이 있으니까 사회에 나가면은 물론 학교에서도 이런 경우가 간혹 있지만 학교는 그래도 좀 덜한 거예요. 사회에는 눈에 띄게 보입니다. 눈에 띄게. 그래서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지 않으면 격리팀 불화가 해소될 수가 없으면 회사에 큰 격리 회계 정보가 오릴 가능성이 크죠. 문제점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증상이 보이면은 이 문제를 정확히 평가를 해서 그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수정 행동을 해야지 이 증상에 대해서 잘못된 수정을 행동을 하거나 보통 이런 데 매몰되기가 쉬워요. 이거는 미래를 위한 진보는 할 수가 없죠. 그죠? 정확한 처방을 해야만 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짜증, 스트레스, 화냄, 혼냄, 질책 이런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예요. 자, 그 다음